네, 시장의 분위기를 쭉 보니까 약간 분산되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지난해에는 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특정 기업, 대기업에 좀 집중됐다면은 이제 조금씩 확산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옥석은 구별해야 되는 것은 매번 당면해 있는 우리의 과제죠. 그래서 기업을 집중적으로 또 공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스몰캡 관심주고요. 우리투자증권 기업분석팀 손세훈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업 또 풀어주시려고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해성옵틱스라는 기업입니다. 해성옵틱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얼마 생각하실 안 텐데, 됐죠? 예,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예, 예. 상장을 11월 정도에 아주 2013년도 11월 예, 아주 고달려 따끈한 기업인데요. 네, 어떤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를 생소하실 그런 기업인데요.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제 스마트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 카메라의 하나의 부품이 렌즈 모듈, 그러니까 8메가 이상, 8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급 렌즈에서는 상당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이 회사는 그동안 렌즈 모듈까지만 하다가 이제 렌즈 모듈을 가지고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들게 되는데 2012년부터는 카메라 모듈까지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렌즈부터 카메라 모듈까지 일관 생산된 이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업체가 됐습니다. 고객사는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고객사이고요. 네. 렌즈 모듈 같은 경우는 800만 화소, 1300만 화소를 생산을 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올해부터는 1600만 화소, 16메가 시장에 신규 진출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렌즈 모듈 쪽이고요. 카메라 모듈, 2012년부터 시작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5메가와 8메가를 생산하고 있는데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8메가 렌즈를 생산을 하고 이거를 해성의 베트남 법인에 수출을 하면 베트남 법인에서는 800만 화소의 카메라 모듈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플로우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관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의 그 모듈 형태로 장착이 되는데 그 전으로 넘어가면은 렌즈 모듈, 그렇죠. 앞으로 가면은 렌즈. 그렇죠. 렌즈를 만들고 그렇죠. 이거를 또 렌즈 모듈을 만들어서 그 렌즈 모듈을 가지고 또 카메라 모듈을 하는데 네. 이거를 원래는 각각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렌즈부터 렌즈 모듈까지 만들고 이거를 또 가지고 카메라 모듈까지 만들어서 이거를 고객사에 공급하는 구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원가가 절감이 되고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카메라 모듈은 렌즈를 가지고 또 카메라 모듈을 만들 거기 때문에 매출이나 외형 부분에서도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형이라든가 성장성을 위해서도 이 회사는 2012년부터 카메라 모듈 시장까지 진출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괄적인 그 수직 라인을 잡고 있는 형태로 간다. 이것이 포인트인데 렌즈 업체는 대부분 좀 많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 해성옵틱스만의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해성옵틱스의 전체 매출액에서 렌즈 비중이 약 30% 정도 됩니다. 2012년부터 진출한 카메라 모듈이 뒤늦게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모듈이 70% 차지하는 이유는 카메라 모듈의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렌즈 모듈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800만 화소 이상에서는 선두 업체입니다. 국내의 비상장사인 방주 강학이라는 업체와 1300만 화소에서는 양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렌즈 모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분량을 안 내고 수율을 얼마나 높이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자동 렌즈 모듈을 자동 조립하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고화질 분야에서는 수율을 상당히 좀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16메가 화소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3메가, 8메가 같은 경우는 렌즈 5장을 적용했는데 16메가 같은 경우는 렌즈 6장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ASP-C과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렌즈와는 달리 다른 렌즈 업체가 중저가 500만 화소, 300만 화소 이런 쪽의 중저가 시장에서의 시장이 주력이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00만 화소 이상의 그런 고화소급에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지난해 말경부터 올해 이제 들어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향후 성장률이 정체되는 것,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그렇다면은 이 해성옵틱스의 실적,
어떤 영향을 좀 받을 걸로 보시는지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에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이제 성장을 하긴 하지만 성장률이 이제 꺾이는 추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A라는 부품을 하나만 그대로 했으면 성장률이 꺾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A라는 부품을 하다가 이제 B라는 부품까지 추가가 되면 매출 외형이 꺾이는 게 아니라 다시 성장하는 부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2012년부터 카메라 모듈 쪽을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렌즈만 했으면은 성장률이 꺾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카메라 모듈이 큰 외형 성장이 붙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을 견인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베트남 법인을 설립을 함으로써 카메라 모듈 시장을 진출했는데 우선은 베트남 법인에서 삼성전기의 카메라 쪽 관련 협력사 중에서 베트남 쪽을 진출한 회사는 현재는 해성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고화소급에 대한 카메라 모듈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렌즈 모듈을 고화소급으로 삼성전기는 이제 이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성옵틱스가 그 기존에 삼성전기가 하고 있던 물량들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베트남 법인의 공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성옵틱스가 지금 내년에도 카메라 모듈 쪽의 성장이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메라 모듈 쪽에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여태까지 다 내재화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외부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쪽 카메라 쪽 모듈 시장의 성장이 이 회사의 핵심 성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스마트폰의 성장 정체의 얘기는 사실 하이엔드급 아주 고사양의 삼성전자가 주도했던 시장이 조금 멈추는 거고 나머지 뭐 태블릿 PC 시장도 아직은 또 성장 잠재 포텐셜이 있다고 하니까 이 카메라 쪽은 뭐 좀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요소는 아직은 남아 있다. 이게 포인트군요. 자, 이 기업 분석 열기가 좀 뜨거우니까 좀 식혀가는 의미에서 중간 광고 잠깐 들으시고요. 해성옵틱스에 대한 예상 실적, 주가 전망도 함께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대한민국은 지금 컬러푸드 열풍. 언론에서 집중 조명된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 오미자. 지금 전화하시면 우리 가족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해줄 100% 문경산골 생오미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상 3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바로 그 제품, 오미 자연지혜. 면역기능 활성화에 탁월, 심혈관 질환 예방 및 치료 효과,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 효과. 5가지 맛을 깔끔하고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주스, 드레싱, 스테이크 소스, 아이들을 위한 요거트까지 청정자연 그대로 무방부제, 무색소, 무첨가물. 대한민국 최저가 63,900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단 2주간의 찬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644-0804, 1644-0804. 오미 자연지혜. 네, 해성옵틱스에 대한 기업 분석을 마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손세훈 연구원님, 수급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상장 이후에 얼마 되진 않았어요. 기업 공개를 한지 오버행 이슈라든지 뭐 잠재 매물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예상 실적 올해 2014년도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고 주가 추이는 어떻게 전망을 좀 하세요? 우선은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들을 가장 유심히 보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수급입니다. 보통 상장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기존에 상장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수급들이 이제 물량이 상장되고 나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달 같은 경우는 회사의 밸류에이션대로 주가가 보통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수급대로 움직이는 게 우선은 상장사들의 특징,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의 특징인데요.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벤처캐피탈 물량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물량이었고 기존에 한 달 동안은 그런 물량들이 좀 다 나왔었고 그래서 차트가 좀 상장되거나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보면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벤처캐피탈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대부분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화가 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올해 실적, 그러니까 2013년이 아직 실적 발표가 되긴 않았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실적을 보시면 2014년 제가 예상하는 실적 같은 경우는 2012년 대비 170억 증가한 매출액은 1,709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6% 증가한 231억 원. 2013년도죠. 예, 2013 실적입니다. 화면에는 2014년도께 나오고 있는. 우선은 순이익 같은 경우는 220% 증가한 16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모듈 매출액이 외형이 큰 것들이 붙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2014년은 이미 과거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2014년 실적을 한번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40% 증가한 2,4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7% 증가한 29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2014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2014년 실적이 약간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마진율이 낮은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외형은 높지만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 매출액이 붙으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스마트 부품 업체들이 이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년 그래도 30% 이상의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PER이 5배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서는 IT 부품들은 적극적으로 사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동안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게 스마트폰 쪽 의존도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회사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었지만 올해부터는 이거 말고 자동차용 그러니까 자동차도 보면 후방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후방 카메라 쪽으로 진출한다거나 그리고 보안 쪽 카메라 CCTV라든가 이런 쪽 렌즈 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올해부터는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해성옵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서는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시간이 또 정해져 있으니까 먼저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자꾸 짧아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해성옵틱스 상장된 지 한 2~5달여 지났는데요. 한번 관심 있게 좀 보도록 하죠. 우리 투자증권 기업분석팀의 손세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